긴급 속보, 6,500만 유로. 손흥민 리버풀 축포. 클롭 감독의 결심에 난리난 상황. 주장이자 고참 반열에 오른 손흥민은 남다른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피파 랭킹 27위,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 6월 A매치 평가전에 나선다. 클린스만호는 16일 오후 8시 부산 아시아드주 경기장에서 페루 피파 랭킹 21위와 맞붙는다. 20일 오후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2차전에 엘살바도르 피파 랭킹 75위와 격돌한다. 경기를 앞두고 클린스만호는 12일 부산 구덕운동장에 선수들을 소집했다.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 손흥민도 밝은 미소로 합류했다. 손흥민이 버스에서 내려 훈련장에 들어올 때부터 수많은 부산 팬들은 환호로 맞이했다. 이번 6월 A매치 일정은 주장 손흥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팀의 베테랑 수비수 김영권, 울산, 곽큰 정우영, 알사드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고참 역할을 해줄 선수가 줄어들었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이기재, 31세, 위 뒤를 이어 손흥민, 이재성, 문선민, 황의조, 이상 30세 등이 가장 고참이다. 2010년 첫 성인 대표팀에 발탁됐던 손흥민이 어느덧 주장이자 맏형 역할을 맡게 됐다. 새롭게 발탁된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의 융화에 손흥민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손흥민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 훈련 도중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훈련 속에서 리더십이 빛났다. 손흥민은 우선 지난 주말 K리그 경기를 소화한 선수들과 함께 가벼운 러닝을 진행하면서 몸을 풀었다. 운동장을 돌면서 황의조, 나상호 등 선수들과 웃으며 대화를 했고 장난을 치기도 했다. 훈련 도중에도 계속해서 분위기를 띄웠다. 손흥민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장난을 치면서 화기애애한 훈련 분위기를 만들었다. 휴식을 취하는 선수들에게 다가가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렇다고 장난만 친 것은 아니다. 훈련이 모두 끝난 뒤 손흥민은 선수들을 불러 모아 약 1분가량 스피치를 진행했다. 선수단은 모두 경청했다. 고개를 끄덕이는 선수들도 있었다. 뒷정리도 솔선수범이었다. 모든 훈련이 끝난 뒤 손흥민은 선수단과 함께 남은 훈련 용품 정리를 도왔다. 한편 다가오는 이 연전에 손흥민의 역할이 큰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손흥민은 지난 콜롬비아, 우루과이전의 좌측 윙포워드가 아닌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다. 당시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 황의조와 투톱처럼 움직이면서도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갔다. 이번 평가전에서도 센트럴 손으로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음바페, PSG의 재계약 불가 통보, 레알 마드리드행 고려한 결정. 킬리안 음바페가 결국 파리 생제르맹, PSG과 결별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영국 언론 스카이 스포츠를 비롯한 유럽 주요 언론의 13일, 한국 시간, 보도에 따르면 음바페는 PSG의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음바페와 PSG의 계약은 2023에서 2024 시즌을 끝으로 종료된다. 1년 연장 옵션이 있지만 선택권은 음바페가 쥐고 있다. 음바페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2024년 여름 끝나는 상황이다. PSG는 당장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음바페를 팔아야 이적료를 남길 수 있다. 재계약을 맺을 수 없다면 거액의 이적료라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음바페의 재계약 불가 통보는 사실상 이적 선언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음바페의 재계약 불가 통보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 전망했다. 음바페와 레알 마드리드가 연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레알 마드리드는 핵심 스트라이커인 카림 벤제마와 결별했다. 전력 보강이 필수다.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 타이틀을 라이벌 바르셀로나에 내줬고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공격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는 공격수로는 해리 케인, 토트넘 호스퍼, 이 있지만 그는 1993년생으로 만 30세에 도달했다. 심지어 다니엘 레비라는 거물과 지루하고 피로한 협상까지 벌여야 한다. 비슷한 가격이라면 케인보다는 1998년생으로 전성기에 접어든 음바페를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음바페에게도 동기부여는 확실하다. 음바페는 현재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꼽힌다.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서 평가하는 시장 가치는 1억 8천만 유로, 약 2,497억 원로 전 세계 축구 선수 중 1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만 봐도 음바페는 최고의 선수였다. 우승 트로피를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에 내주기는 했지만 결승전만 봐도 실력 면에서는 음바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음바페의 소속팀인 PSG가 프랑스 리그 1 소속이라는 사실이다. 리그 1은 유럽 5대 리그로 꼽히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독일 분데스리가에 밀리는 무대다. PSG를 제외하면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노릴 만한 팀이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음바페에겐 좁다.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꼽힌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축구팀이다. PSG는 이 랭킹에서 7위에 머물렀다. 더 큰 꿈을 위해서는 음바페도 더 큰 무대로 가야 한다. 현재 분위기라면 음바페는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3. 김하성 MLB 올스타 팬투표 1차 집계서 NL 2루수 9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2루수 김하성, 27, 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2023 올스타 팬투표 1차 집계에서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포지션별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김하성은 13일, 한국 시간, MLB 사무국이 발표한 투표 중간 집계에서 82,879표를 받아 내셔널리그, NL, 2루수 부문 9위에 올랐다. 1위는 50만 9,092표를 얻은 루이스 아라에스, 마이애미 말린스가 차지했고, 오지 올비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37만 6,726표, 놀런 고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24만 5,524표, 이 뒤를 이었다. 김하성은 올 시즌 61경기에서 타율 0.241, 5홈런, 11도루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안정적인 수비로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김하성의 활약상을 고려하면 올스타 1차 집계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다. 김하성이 올스타전에 나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감독 추천 등의 방법으로도 별들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다. 역대 MLB 올스타전에 출전한 한국인 선수는 총 4명이다. 2001년 박찬호를 시작으로 김병현, 2002년 추신수, 2018년 류현진, 2019년 이 올스타전에 나섰다. 지난해엔 최지만, 당시 템파베이 레이스, 이 도전장을 냈으나 아메리칸 리그, AL, 1루수 부문 9위에 그친 뒤 감독 추천 선수로도 뽑히지 못했다. 올해 중간 집계에서 전 포지션을 통틀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선수는 NL 외야수 부문 1위인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 애틀랜타 108만 6,537표, 다. AL 1위는 야구 천재, 오타니 슈에이,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로 지명타자 부문에서 92만 4,182표를 끌어모았다. 뉴욕 양키스의 강타자 에런 저지는 84만 4,965표로 AL 외야수 부문 1위에 올랐다. 올스타 팬투표 각 부문 최종 1위 선수는 다음 달 12일 오전 9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티 모바일 파크에서 열리는 2023 올스타전 선발 선수로 나선다. 4. 김민재, 이적 결심한 건가? 나폴리 바이아웃 제거 제안도 거절. 김민재 측이 나폴리의 바이아웃 제거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이적 가능성을 높였다. 김민재는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이번 시즌에 앞서 열린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페네르바체를 떠나 나폴리에 입단한 김민재는 한 시즌도 채 되지 않아 팀의 주축 센터백으로 자리 잡았고, 시즌을 치르며 나폴리를 넘어 이탈리아 세리에 A를 대표하는 센터백으로 올라섰다.
포지션별 MVP 수상에서 2022에서 23시즌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된 데에 이어 올해의 팀에도 뽑혔다는 점은 김민재가 얼마나 훌륭한 시즌을 보냈는지를 대변해준다. 특히 김민재가 아시아 선수라는 것을 감안하면 김민재의 수상은 더욱 놀랍다. 이탈리아를 정복한 김민재는 더 큰 무대를 바라보고 있다. 김민재는 시즌 중후반부터 다수의 클럽들과 연결됐는데 그중 꾸준히 짙은 관심을 보이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가장 강하게 이적설이 났다. 현지에서는 김민재가 이미 맨유와 협상을 마쳤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측은 김민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클럽들의 유럽 대항전 진출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나폴리는 맨유를 비롯한 다른 클럽들이 김민재에게 관심을 갖는 게 싫었다. 그도 그럴 게 김민재는 이번 시즌을 통해 나폴리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 잡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폴리가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핵심 선수를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나폴리만이 아니라 다른 클럽들도 비슷하다. 게다가 나폴리가 김민재를 쉽게 보내기에는 받을 수 있는 이적료가 너무 적었다. 바이아웃 때문이다.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7월 1일부터 보름 동안 유효하며 6천만 유로, 약 832억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폴리는 김민재의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바이아웃 조항 때문에 눈물을 삼키며 김민재를 정해진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바이아웃 조항이 있으면 다른 클럽들이 선수에게 접근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서는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이 골칫거리나 다름없었다. 나폴리는 이 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그러나 김민재 측은 나폴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나폴리 관련 소식을 전하는 이탈리아 매체 아레아 나폴리는 라 레퍼브리카의 보도를 인용해 김민재는 바이아웃 조항을 제거하고 싶지 않았다. 김민재 측은 계속해서 계약 조건에 바이아웃 조항을 제거하는 걸 거부했다. 김민재는 프리미어리그, EPL로 갈 운명이며 나폴리는 가치 있는 대체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바이아웃 조항이 유지됐다는 소식은 자연스레 김민재의 이적 가능성을 높여준다. 현재 김민재는 맨유 외에도 뉴캐슬 유나이티드, 파리 생제르맹, PSG, 첼시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은 김민재의 몫이다. 5. 에이스 대우, 제대로 내, 구단 역대 최고 주급 약속한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브루노 기마랑이스에게 에이스 대우를 확실하게 해주려 한다. 영국, 커트 오프사이드는 기마랑이스는 뉴캐슬에 온 지 2년 채 되지 않았지만 클럽의 레전드가 되는 과정에 있다. 지난해 초 올림픽 리옹을 떠나 뉴캐슬에 합류한 기마랑이스는 뉴캐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됐다. 그는 주장 키어런 트리피어처럼 에디 하우 감독에게 있어 핵심 선수다. 뉴캐슬은 기마랑이스에게 주급 20만 파운드, 약 3억 2,300만 원을 제안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기마랑이스는 뉴캐슬의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이 된다. 시야도 넓고 킥 능력과 판단력도 좋다는 평가다. 공을 소유하는 데에도 능해 압박 강도가 높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뉴캐슬의 경기력은 기마랑이스가 합류한 이후 비약적으로 좋아졌다. 기마랑이스의 기록은 10골 6도움, 그리고 스탯 외에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영입 효과를 제대로 본 뉴캐슬이다. 기마랑이스는 이제 뉴캐슬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냈다.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합류했으니 정확히는 한 시즌 반이다. 아직 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뉴캐슬이 입단 2년 차인 기마랑이스에게 거액의 주급을 약속하는 이유는 기마랑이스를 붙잡기 위함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마랑이스는 뉴캐슬에 입단한 이후 줄곧 좋은 활약을 펼치며 뉴캐슬의 핵심 자원으로 도약했다. 뉴캐슬이 이번 시즌을 4위로 마감해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데에도 기마랑이스의 역할이 컸다.